흉기를 든 방문자입니다. 자, 이웃 친척 사이에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셨는데요. 영상 만나보시죠. 한 남성이 주머니에 손을 쿡 꽂고 마당으로 저렇게 들어옵니다. 자, 바로 그때 할머니가 말이죠. 문을 열고 어쩐 일이요? 자, 저렇게 대화를 하는데 갑자기 주머니에서 손을 빼는데 흉기입니다, 흉기. 자, 흉기를 들고 지금 문 안으로 들어가려고. 에구머니나. 자, 할머니 문을 닫으려고 하니까 빨리 열어. 다시 열어 제칩니다. 그러면서 집 안으로 저렇게 쫓아 들어가는데요. 잠시 후 아유 사람 살려, 아이고 살려 하면서 나오시는 저 할머니 너무 급한 나머지 신발도 안 신고 황급히 도망가는데 계속 남성은 흉기를 들고 쫓아갑니다. 자, 보아하니 한 동네 사람 같은데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할머니한테 흉기를 들이대나요? 네, 저게 지난 10월 23일 아침 7시인데 전라남도 무안입니다. 저 피해 여성이 저 남성의 작은 엄마였다고 합니다. 두 사람 모두 이 동네에서 평생 산 친척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이 두 사람 사이에 좀 크고 작은 갈등이 있어서 사이가 안 좋았는데 저 사건 전날 밤 피해자가 남성한테 전화해서 오해 풀고 사이좋게 지내고 싶다 이런 대화를 좀 했던 겁니다. 그런데 얘기가 잘 안 풀렸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갈등이 깊어졌고요. 그 다음날 아침에 남성이 흉기를 들고 저 작은 엄마 집으로 찾아갔던 겁니다. 이 논란 피해자가 제지하고 이렇게 문을 닫으려고 했는데 남성이 억지로 열고 부엌까지 들어가서 피해자에게 흉기를 들이댔다고 아이고야. 합니다.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면서 그동안 잘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내 아내에게 사과해라. 그러지 않으면 오늘 너 죽고 나 죽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이 때문에 피해자는 신발도 못 신고 집에서 나와서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성이 이웃집까지 쫓아가서 위협을 하는 바람에 이 이웃이 나와서 이 남성을 좀 설득하고 돌려보낸 상황입니다. 피해자는 경찰서에 이 남성을 신고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아무리 그래도 숙모한테 저렇게 고령의 숙모한테 흉기를 들이대는 게 어딨어? 그게 사실은 이 자기 숙모잖아요. 숙모인데 위험한 물건, 흉기를 들고 좀 협박하는 모습이 좀 보였고 사실은 해악의 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특수 협박죄의 범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고령의 이제 어머니 입장에서는 사실은 자기 집에서 가장 안전한 곳에서 또 그냥 친척인데 이렇게 열어줬는데 흉기 들고 협박하는 모습에 상당히 놀란 상황이고요. 지금 아들네 집에 가 있습니다. 지금 아들 집에 간 다음에 본인의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된 상황이고 경찰 조사받는 과정에서도 왜냐하면 피해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경직돼서 쓰러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정신과 치료도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이제 처벌을 꼭 해달라 이 여성의 그 할머니 자녀분들하고 꼭 처벌해달라고 요청을 한 상황이고요. 특수 협박이 될 것 같고 처벌이 될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좋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 보죠. 알박기 주차 신고했더니 점점점입니다. 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황당한 상황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자, 전기차 충전 구역에 일명 알박기 주차. 이렇게 주차하면 어떡해요? 저렇게 쪽지를 남겼더니 답장이 뾰로롱 14시간 장기 주차한다고 신고했지? 아이고 관심 가져줘서 고맙다. 이렇게 비꼬더니 말이죠. 야, 얼굴 보고 말하게 나한테 전화 줘. 적반하장으로 나옵니다. 자, 그리고 며칠 뒤에 알박기 차 또 종이가 붙었는데요. 야, 애 재우면서 사진 찍느라 참 고생이다. 이 안전신문고 거지 땡땡땡아. 야. 자, 이후 또다시 붙은 종이에 너도 전기 차면서 삽질 그만해 이 자 하더니 신고정신 투철해서 부자 되겠어 하면서 신고자가 사는 동과 층수까지 적어뒀습니다. 또 있습니다. 크록스 질질 끌면서 아이 재우면서 사진 찍는 찌질이 엄마 아빠한테 배웠냐? 크크크크. 부모님 욕까지 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시죠. 예, 지난 2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왜 글인데요. 스톱하셨어? 저 하실 말씀이 남아있는 줄 알았습니다. 없습니다. 네, 지난 29일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데요. 그 아파트 전기차 주차 공간입니다. 한번 주차하면 오랫동안 차를 안 빼는 이른바 알박기 주차라고 하죠. 신고했다가 저렇게 모욕이 돌아왔다는 내용입니다. 이 글쓴이도 전기차를 보유하고 있는데 인근의 주차 공간 굉장히 널널한데도 한 차만은 하루 종일 저기에 차를 세워놓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현행법상 저렇게 완속 충전 구역에는 14시간 이상 초과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진을 찍어서 안전신문고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 일이 8월부터 지금까지 계속돼 왔습니다. 지난달에도 알박기 주차를 했길래 이번엔 쪽지를 써서 붙여뒀습니다. 그랬더니 답장이 돌아온 겁니다. 그 내용이 관심 가져줘서 고맙다. 왜 그렇게 불만이 많은지 모르겠지만 전화 달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신고한 데 대해서는요.
애재우면서 사진 찍느라 고생이다 비아냥댔고요. 신고자가 어느 동 몇 층 사는지 알고 있다는 듯한 뉘앙스까지 풍깁니다. 또 부모님까지 언급하면서 보신 대로 욕설을 써붙인 모양새였죠. 이후에 신고자가 다시 가보니까 다른 충전구역으로 옮겨놓긴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14시간 넘기 전에 옮겨서 신고 안 당하려는 듯해 보였다고 하는데 일단 신고자는 저런 일을 당했으니만큼 고소를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 보죠. 5호선 중학생들입니다. 자,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지하철 문 앞에 우르르 앉아있는 저 중딩들 화장도 하고 친구 무릎에 누워가지고 다리를 흔들흔들거리기도 하고 셀카를 찍는 건지 V를 저렇게 딱 하고 아주 제집 안방 마냥 편하게 앉아있는데요. 아마 저 녀석들 혼자라면 저짓 못할 겁니다. 창피해서 우르르 여럿이 몰려다니까 무서울 게 없는 거죠. 네? 네. 아, 정말, 네. 무슨 MT를 온 것도 아니고 집에서 TV를 켜놓은 것도 아니고 스테이지 옆으로까지 누워가지고 발까지 뻗으려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어제 SNS에 공유된 영상이고요. 10대로 보이는 여학생 5명이에요. 뭐 화장도 하고 무릎 빼고 눕습니다. 네, 자기 집에서도 잘 안 하는 행동일 것 같은데 그 사진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자기들은 편한데 저 지하철 승하차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불편해요.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피해가지고 내리시는 거예요. 뭐 승객들이 나올 때는 조금 비켜주려고 노력도 했다고는 하지만 사실 공공질서 우리나라가 지금 저 지경 수준은 아니잖아요. 어린 친구들인데 공공질서 좀 다시 배웠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아주 힘들게 무단 횡단입니다. 자, 무슨 상황일까요? 영상 만나보시죠. 자, 천천히 주행하던 중에 자, 중앙분리대에서 뭐가 나오는데 저게 뭐야? 아이고 사람이네. 아이고 딱 봐도 어르신 같은데 말이죠. 천천히 일어나더니 아유 미안해. 자, 빵빵빵빵 하는데도 그냥 손 저렇게 흔들면서 기어이 그냥 다 건너가십니다. 오늘 민폐 특집인가요? 왜 저러고 사실까요? 그렇습니다. 지난 11월 27일 오후 5시 50분이면 어둑어둑할 때인데요. 대구 달서구의 도로에서 있던 상황인데요. 전조등을 켜고 서행하던 중에서 갑자기 그 좌측에 있는 중앙분리대 밑에서 여성이 걸어 나온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차를 덮쳤고 그다음에 옆에 2차선에 차가 올까 봐서 경적을 울려서 알려줬습니다. 알려줬는데 중앙분리대를 나온 저 여성분이 손을 번쩍 들더니 미안해 하는 표정으로 하면서 당당하게 걸어가시네요. 걸어갔는데요. 운전자가 처음에는 이게 쓰레기 더미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 직진했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근데 특히 잘했던 거죠. 그리고 그냥 주행을 했었는데 안 한 것이고 여성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 중앙분리대가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발을 이렇게 걸을 수 있는데 밑으로 빠져나간 것인데 이게 어떻든 간에 중앙분리대를 걷는다는 것은 위험한 것이고 또 그렇게 하면 인명피해가 나니까는 앞으로는 절대로 중앙분리대를 기어가거나 넘으시면 안 됩니다. 저 영상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예, 영상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저 위에 가면 분명 횡단보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가기 싫으니까 기어이 저렇게 무단 횡단을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진짜 좋습니다. 다음 마지막 사연으로 이어가죠. 별걸 다 눈치 보는 남편입니다. 자, 사방 가족께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셨습니다. 이거 진짜입니다. 예. 네, 직원 눈치 보인다면서 아내를 잘 안 챙겨주는 남편 때문에 고민이다,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아내의 사연입니다. 일단 사연자는 동네에서 작은 식당을 하고 있는데 이 작은 곳이어서 직원 딱 1명만 두고 있다고 합니다. 사연자 남편은 회사에서 퇴근하고 나면 이 가게에 와서 저녁을 먹고 좀 쉬다가 들어가는 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는요, 이 와서 저녁을 먹더니 커피 한 잔 해야겠다면서 사연자 카드를 들고 카페로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돌아온 남편을 보니까 딸랑 자기 커피만 사들고 왔다는 거죠. 그래서 사연자가 내 커피는 왜 자기 것만 사와? 이렇게 물어봤더니 직원만 또 안 사주기도 좀 그렇고 눈치 보여서 그냥 내 것만 사온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사연자가 아니 그럼 직원 것까지 그냥 3잔 사오면 되지 않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 직원 일도 잘 못하는데 커피 한 잔 사주기 좀 싫어가지고 그냥 안 사온 거야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연자가 생각하기엔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게요. 그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그 막대과자 데이였잖아요. 빼빼로 데이. 그때는 아내인 사연자만 좋은 과자 빼빼로 주기 눈치 보인다면서 직원 것까지 사들고 왔다는 겁니다. 좋은 어허. 빼빼로를요. 어허. 그래서 이 아내 생각엔 아니 사연자도 이 직원도
뻔히 남편이 집에 있기 때문에 어차피 빼빼로 받을 텐데 이 직원 앞에서 남편이랑 똑같은 이렇게 과자를 남편한테 선물을 받으니까 이 남편한테 자신과 직원이 같은 사람 취급을 받는 것 같아서 좀 기분 나쁘고 속상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자신이 아는데 직원 눈치 보인다면서 나중에 몰래 챙겨주겠다는 이 남편 좀 이해가 잘 안 간다면서 이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우리 8천여 분의 가족 여러분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남편입니다. 야, 상희야, 너 진짜 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 어? 내가 너 커피만 사갖고 왔어 봐. 직원 아줌마가 속으로 우리 흉을 얼마나 보겠니? 빼빼로도 그래. 안 주면 너가 하도 뭐라고 할 것 같아서 내가 주기는 줘야겠는데 너만 주면 또 그 아줌마 얼마나 속으로 우리 욕하겠냐? 저 아줌마 기분도 생각해줘야지. 이 사람아, 아이고 철딱선이 없긴 해. 쯧쯧 동그라미. 아니, 소장님 요즘 소수 의견을 열어내십니다. 다음 사연자 아내분입니다. 야, 김은배, 남의 마누라가 네가 뭐하러 신경을 써? 아이고, 이 인간 아주 별꼴이야 진짜. 그 아줌마가 욕을 하든지 말든지 그걸 네가 왜 신경 쓰는데? 그 아줌마 커피랑 빼빼로는 그 아줌마 신랑이 사다 주겠지? 아이고 정말. 잠깐, 너 혹시 그 아줌마한테 야, 김은배 X. 그렇습니다, 은배 오빠. 예? 그렇습니다. 저 내용을 보게 되면은 커피 같은 것도 혼자 먹고 와이프를 안 사다 주고 빼빼로 데이트에도 똑같이 줬다는 거는 잘못한 게 뭐냐면 남편은 남의 편이 아니고 내 편이어야 되는데 여성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날 무시한다? 이거는 남편이 정말 잘못한 거기 때문에 이 사고방식을 완전히 고쳐서 내일부터라는 아내를 위하는 착한 남편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답답합니다. 참. 눈치도 없고 센스도 없는 것 같아요. 커피가 한 잔밖에 없으면 밖에서 묵고 들어오면 되죠. 맞다. 그걸 뭐 들고 죄송합니다. 그걸 들고 꼭 보여줍니까? 죄송해요. 이랬던 거 아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너무 눈치가 없으신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든 아내하고 다른 사람이 있으면 우선 아내를 두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고요. 아내를 가장 배려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러면 정답은 나와 있으면 돈이 없어요. 그럼 밖에서 먹으면 되고요. 한 잔만 사잖아요. 그럼 아내를 드리면 되고요. 두 잔 사면 직원까지 줄 수 있는 거겠죠. 그걸 센스 있게 하면 됩니다. 어떻게 센스가 없습니까?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 센스 없는 여자 우리 박상희 교수님. 네. 아니에요. 저 정말 이런 케이스를 너무 많이 들어서 그래요. 진짜? 약간 저도 포함해서 많은 여성들이 도대체 우리 남편이 이렇게 스윗하지 않고 자상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아주 상처가 있고 화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남편이 아내를 안 사랑하시거나 뭐 덜 사랑해서가 아니라 이런 인간관계 패턴을 보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을 계속 신경을 쓰는 거예요. 아, 내가 우리 부인만 커피를 주면 옆에 사람이 욕하겠지. 아, 내가 여기다가 빼빼로 더 멋있는 거 주고 여기 조그만 거 주면 체면이 이게 이런 게 아니지. 약간 가부장적인 사고. 옛날에 우리 무뚝뚝한 그 아버지 세대의 그런 사고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또 둘이 있을 때나 또 깊은 마음으로는 그 아내에 대한 속정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아내가 서운해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도 여러 번 겪어봤는데 그래도 이 남편이 아내를 안 사랑하는 건 아닐 것이다. 사랑하면 표시를 잘해야 돼요. 맞습니다. 돈이 없으면 밖에서 먹고 들어오라고요. 맞아. 그리고 사왔으면 아내한테 주는 거예요, 아내. 못 먹겠다. 그럼 내가 먹을까? 그리고 아이고 제가 돈이 없어서 못 드리네요, 직원. 이렇게 하면 되죠. 그건 센스가 부족한 거예요. 오늘 박지훈 변호사님 아내랑 통화 한번 하겠습니다. 진짜 진짜 이렇게 하는지. 좋습니다. 나중에 알려주세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강준영님, 아내 눈치도 좀 보세요 하셨고요. 윤단미님, 진짜 눈치 보는 거라면 소심의 끝판왕이네요. 그게 아니라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닌지 오히려 수상합니다 하셨고요. 하하님,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안나수다님, 어차피 그 직원은 그런 거 신경도 안 씁니다 하셨습니다. 왜 그건 소개 안 하세요? 어떤 거요? 상희 너 실망이야 이거. 제가 놓쳤네요. 그러니까. 자, 좋습니다.